전국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요요를 팔았어요. 앰프판 깔아가지고 공연하고 이제 요요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3개월, 4개월 정도 하니까 40억 정도 매출이 터진 거예요. 한 달에 300 정도 주지 않으면 그만둘 거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 이래가지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너드컨테이너 이제 괴짜들의 모임인데요. 저희 오늘 모신 분은 윤종기 대표님입니다. 윤종기 대표님을 간단히 제가 먼저 설명을 하자면 YJ 요요라는 요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사실 요요 회사라고 하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요요가 지금 어떠한 일을 그럼 한다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종기 대표님한테 직접 설명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YJ 요요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요가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요가 아니라 선수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고성능 요요예요. 네,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판매를 하니까 못 갖고 노시는 거예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주말마다 그걸 가지고 놀 수 있게 수업하는 공간까지 이제 만들어서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용 요요를 만들면서 판매도 하고 수업까지 하고 있고 이제 그 수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찾아봤는데 네. 한국 유일의 요요 전문 스토어 겸 아카데미, 약간 교육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예, 맞나요? 한국 유일의 세계 유일입니다. 어머, 저희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됐어요. 저도 이제 한국 유일이라고 찾았는데 한국이 아니었네요. 세계네요. 네. 왜냐면 네, 사실은 종기님이 또 특별한 이력이 있어요. 이제 세계 요요 선수 네, 대회에서 네네네. 이제 나머지는 이어서 한번 네. 그 멋진 일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세계 요요 대회라고 하기에는 요요를 그렇게 막 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대회 나가더라도 그냥 세계 대회인데 뭐 200명, 300명 그렇게 와요. 그냥 거기서 실수 안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그때는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요요 재밌게 하다가 세계 대회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주자.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게 작게 운영이 됐었고요, 대회가. 네, 지금처럼 막 이렇게 거창하게 되진 않았어요. YJ 요요는 또 특별한 부분이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YJ 요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요요를 제조 생산까지 이제 하시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가봤거든요, 사무실에. 거기에 이렇게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 설계단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요요가 어떤 이들에게 목적성에 알맞게 가장 좋은 요요가 될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거를 또 상품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계신데 그런 3D 프린터까지 이제 도입을 하게 돼서 한 이런 계기나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설계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본 회원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기대에 부응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냥 유튜브 보면서 설계 공부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제가 세계대회에서 만났던 중국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싸게 요요를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설계 도면을 그 친구들한테 보내면 만들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저의 팀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홍보 영상을 찍어서 그 수업하는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은 이제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랑 이제 유대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 선생님의 모델을 구매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구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프린터 얘기하신 거는 좀 되게 슬픈 얘기가 있어요. 네. 왜요? 그거 프린터는 원래 처음에 제가 할 생각이 없었고 3D 프린터는 그냥 취미로만
이게 되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예요.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별의별 거 다 만들었거든요. 비누꽂이도 만들고 필통 막 이런 거 다 만들고 그랬는데 아, 약간 취미 개념으로. 취미로.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 사무실 불날 뻔도 한 적 있어요. 옛날 3D 프린터는 너무 맞아요. 구식이어가지고 막 스파크 튀고 이래가지고 취미로만 그렇게 오래전에 하다가 코로나가 한번 크게 터졌었잖아요. 전 세계 공장이 다 멈추고 그때 발주를 해서 팔 물건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데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줄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만들어서 보내는 것조차 안 되고 그리고 그 거래처들은 마스크 달라고 하고 역으로. 맞아.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제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제 문을 또 닫을 수는 없으니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중고 3D 프린터를 제가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에다가. 근데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싸게 매물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거를 싸게 다 매물을 구해가지고 한 처음에 10대 정도로 시작을 해서 제가 직접 입문자들을 위한 요요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3D 프린터로 만들었을 때 되게 조악해가지고 품질이 이게 먹힐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쉬운 요요들을 찾는 니즈가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또 입에 물었을 때 또 안전한지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3D 프린터 요요를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저희 매출의 한 60% 이상을 차지를 해요. 네, 그 위기가 기회를 만든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씀은 되게 또 금방 후루룩 하셨긴 했는데 저는 이제 종기님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좀 오래 나름 몇 개월 걸쳐서 좀 오랜 시간 나름 이렇게 봤었어요. 뭐 몇 년까지는 안 되지만.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위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서칭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방식은 어떤 것인지 보시고 그거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해서 결과치를 꼭 얻어내세요. 신기한 건 꼭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요라는 시장이 아주 크지는 않아요. 네, 그죠? 네. 특히 문구산업, 뭐 완구산업 여기서도 요요의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문구산업과 완구산업은 이제 하향산업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이제 3D 프린터로 입문자들을 위한 이런 도구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거는 저는 엄청난 그 안에 정보 서칭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력이 다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항상 느끼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있는 걸 그대로 말을 하는 거라.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유튜브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거의 1세대라고 하기 네.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다국어로도 하세요. 일본어도 네. 하시고 네. 영어도 전 받고 아, 네. 일본어를 스피킹을 아니요. 네, 그거를 번역 이제 앱. 번역을 아. 했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되게 귀찮은 작업인데 아, 그죠.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도 엄청 많이 얻으셨다고 얘기해 주셨고. 네네네네. 명확히 말씀드리면, 일단, 23살 때, 제가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건 요요고,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코리아 갓 탤런트라고 했었어요. 우리나라에. 갓 탤런트 시리즈 갖고 와서. 맞아요. 시즌 1을 했었는데, 재밌겠는 거예요, 이게. 아, 맞다. 네. 그래서 갓 탤런트 시리즈 오디션을 봤는데, 네. 되게 운 좋게 준결승까지 가게 됐고, 요요를 중결승까지 가신 거예요? 예, 준결승까지 가고, 마침 때 맞춰서, 이제 그런 경기용 묘요를 중국 완구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완구 회사가 있어요. 인형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수입을 하는데, 이걸 팔아줄 프로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그 나이 때 20살 넘은 애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역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나도 일하고 싶으니까 한번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면서 요요를 팔았어요.
아이디어가 회사에. 대박이죠. 네, 근데 합의사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그냥 가라면은 가서 일단 앰프 판 깔아가지고 공연하고 이제 요요 소개하고 판매하고 이거를 한 3개월, 4개월 정도 하니까 40억 정도 매출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다. 요요로만. 네. 이 요요가 하나에 얼마였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안 팔릴 것 같았는데 마트에서 파는 요요가 8만 원이었어요. 와. 개당 8만 원. 왜냐면 제가 어릴 적 기억한 요요는 1,000원, 2,000원, 그죠? 비싸요 5,000원. 네. 8만 원이면 지금도 저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걸 파셨다는 거는 그 앞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잘 하셨으면은 네. 지금도 광고 영상 있을 텐데 투니버스나 이런 만화 채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막 망토 벗으면서 마왕처럼 하는 광고가 있어요. 찾아볼게요. 거기에 막 윤종기에게 도전하라 막 이러면서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해 매출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 40억이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 애기들이 이제 그 고성능 요요를 가지고 놀다가 선생님한테 뺏겼는데 선생님이 그걸 가져갔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 듣고 놀래가지고 사줘야지. 저희한테 막 항의 전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막 뉴스 기사에 이제 애기들 장난감에 위화감 조성 이런 식으로 뉴스에도 뜬 적이 있었고, 그냥 애들이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놀고는 싶은데 새로운 거를 못 발견해서 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 아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종민님의 능력이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 영상 콘텐츠로 또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좋게 봐줘가지고 되게 뻥 같은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음식점에 가서 이제 한잔 하잖아요. 그럴 때 초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다 쳐다봤어요, 정말. 이렇게 길가 지나가면서. 아, 그때 초통령인 거네요. 근데 그 정도일진 몰랐으니까. 네, 그래서 너무 정말 당황스러웠었겠네요. 그 정도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으니까.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이제 또 좀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가고 좀 되게 오만하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회사가 저한테 역으로 이제 저는 그때 그 활동을 하면서 한 달에 130 정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역으로 한 달에 300 정도 주지 않으면 그만둘 거다 그랬더니 그럼 그만둬 이래가지고. 근데 자기네가 매출 뽑은 게 있는데 좀 너무하네요. 네, 근데 거기 전략이 맞는 거죠. 저를 잘 써가지고 그렇게 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하다, 근데.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냥 그럼 나올래 해가지고 진짜 나왔어요. 네. 나와서 근데 저를 그때 다른 왕구사 사장님께서 너무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내가 가든파이브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 요요를 쌓아둘 테니까 거기다가 너가 놓고 한번 판매해볼래? 팔면서 월세 같은 거 그런 거 갚어 이래가지고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던 거죠. 약간 동대문 약간 그 의류센터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단 거기에 제가 있으니까 뭐 알려진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요요품도 다 죽었겠다. 할 수 있는 방법이 투니버스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내보내야 되는데 광고 단가가 막 5천만 원 막 이러니까 그땐 케이블 TV 되게 비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MN캐스트, 판도라 TV, 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유튜브가 그 중에 하나였어요. 판도라 TV 그런 게 훨씬 더 유명할 때였고 그런 데에다가 기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이폰도 아니었어요. 그 LG 스마트폰. 11년도면 그래도 스마트폰 나왔을 때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갤럭시 막 나오고 맞아요. LG도 이제 막 스마트폰 아닌데 약간 좀 스마트폰 같은 거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아이팟 터치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이폰 말고 아이팟 터치. 아이팟 터치로 영상을 찍어서 아이팟 터치 어플 있잖아요. 그걸로 편집을 해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올린 거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홍보 수단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퍼포먼스가 가장 잘 나왔던 건 결핍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건 기술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냥 올렸어요. 그냥 채워라 내워라 계속 올렸어요.
한 6개월인가? 갑자기 유튜브가 광고 단가가 붙고 구글이 가져가고 이러면서 취미 섹터에 유튜브가 저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온 트래픽이 다 몰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당시에. 1세대 진짜 최고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상황 달라졌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영상 아무렇게나 올려도 다 몰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건데도 막 10만, 20만 이렇게 찍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린이날 이벤트 영상이 있는데 직원들한테 우리 어린이날인데 몇 명 올까? 글쎄요, 한 20명 오지 않을까요? 그래갖고 그래? 그럼 무료로 하고 그날 우리 이벤트 하자 해갖고 이벤트를 열었는데 500명이 온 거예요. 이 올해요? 올해 말고 그때 아. 당시에 유튜브 아. 한창 했을 때 20명을 생각했는데 500명이 500명이 온 근데 거예요. 그 당시라는 것도 더 놀랍네요. 네. 25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500명이 와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어디 앉을 때는 있었어요? 편말에다가 그냥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크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었어요. 부산 막 이런 데서 이게 올라오고. 또 시스템이 예약제가 있거나 한 게 아니었다 보니 좀 그다지. 이런저런 많은 없죠. 게 좀 불만이 좀 있으셨겠네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내긴 아이고야. 끝냈어요. 누가 이제 학부모님들 몇 명이 자원봉사식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끝났는데 지금도 그 느낌이 생각나는데 사람이 진짜 궁지에 그렇게 몰리잖아요. 500명이 앞에 있고 그러면 진짜 오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너무 마음이 쫄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 그날 여전히 생생해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진짜 그 숫자가 와. 거의 자연재해잖아요, 완전. 네, 근데 이제 그날만 딱 괴로웠고 그때부터 만드는 족족 요요가 마구 나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그때부터 요요를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설계는 안 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그냥 그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보냈어요. 아, 그럼 이제 그 외관, 이제 설계는 그쪽에서 하고 외관을 네네네. 디자인해서. 외관하고 뭐 컨셉 느낌 이런 걸 보내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던 그 갈망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어떤 악덕 사장 밑에서 이제 일하던 알바생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나오라고 하고 제가 모았던 돈을 그 친구한테 다 주고 네가 핸들링 알아서 해줘 해가지고 그 친구는 지금 저보다 한 10배 넘게 벌어요. 그 제작 회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커온 거죠. 그때 이후로. 어느 정도였냐면 은행에 갔는데 막 기껏해야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친구가 돈다발 이만큼 갖고 오니까 은행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랬어요. 지름랑 뛰어나오겠다. 그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궁지에 계속 몰린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근데 그걸 또 다 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종기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에도 진짜 너무너무 그 다음이 궁금해진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그닥 그렇게 다 좋은 반응은 아니었었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좀 이른 나이에 이 요요 산업에 뛰어드시긴 했지만 원래 다른 쪽에 뭐 공부를 하시기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향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이거를 이제 서브잡으로 아니면 취미로 두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이어나간 데는 정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 때는 없으니까. 경영학이었는데 왜 배우는지 잘 그때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냥 하다가 흥미를 그냥 잃어버려서 목적을 못 느꼈던 거네요. 뭐 그걸 배워서 뭘 해야 되지 그걸 처음에 먼저 시작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 친구들 따라서 점수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공감돼요. 되게 주도적인 삶을 사신 거네요, 정말. 그게 이제 항상 근데 저는 감사한 게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요가 비싼 것도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하신 분도 계셨고 이걸 왜 돈 주고 배워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어요, 저는. 근데 생각보다 조금씩 메시지를 넣을 때마다 이걸 되게 좋아서 애정을 가지고 와주는 애기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게 왜 좋은지는 몰라. 근데 일단 내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서 근데 당장 그걸 접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계속 그냥 만들어주고 또 새로운
이제 이벤트가 열어야 된다. 애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럼 또 열어서 재밌게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또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직원들도 한두 명씩 붙게 되고. 정말 엄청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이런 길을 새로 만들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눈에는 정말 매달 새로운 방안을 내서 다시 더 성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25년에는 네. 어떤 것들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고 싶다가 있을까요? 일단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을 짜야 될지 회계학적인 걸 좀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상품군이 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이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튜브적인 거는 이게 제가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1일 1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진짜 네. 엄청나세요, 영상. 오늘도 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가 있으면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갈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건 뭐였냐면 그 발에다가 요요를 올려보래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발에다 진짜 요요를 올렸어요. 제가 그 개인 방송도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몇 살 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갑자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이거를 해서 얘네가 그냥 보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가치를 줘야 하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판매하는 상품을 봤을 때는 제가 만들고 싶은 쪽에 좀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퍼포먼스가 더 많이 나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고객들이 많이 좋아할까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말 수업을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주말에 애기들이 와가지고 근데 요요는 안 사요. 그 상품은 안 사는데 주말 수업은 계속 꽉 차는 거예요. 부모님들 클래스에 맡겨놓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해서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요는 그러면은 대여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 시간에? 없으면 대여를 해주고요. 있으면 잘 보려고. 네, 근데 아니, 이제 신규 상품을 사지 않는다는 말씀일까요? 신규 상품을 사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상품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왜 사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는데 대신에 수업을 하면 이유를 찾는다.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내가 가지고 놀아봐야 어떤 기쁨을 느껴서 그때 이제 상품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랑은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유튜브 수혜를 입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펜을 오늘 필요하니까 펜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만약에 사왔다고 하면 당장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앞에 펜을 들고 있고 5,000원 불렀으면은 5,000원 주고 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이게 필요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퍼포먼스가 많이 나는 게 저희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게 1차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이제 성인 수업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성인분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요 왜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근데 사실 선수들이 대회에서 요요 멋있게 갖고 오는 거 별로 관심 없다. 그냥 나는 선생님 기술 영상 보고 따라해서 갖고 노는 게 재밌더라. 이게 굉장한 포인트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걸 그냥 다 좋아할 줄만 알았던 거예요. 이거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고객이 갖고 놀 때 재밌는 걸 증명해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기쁨의 가치를 주자. 요요를 함으로써 기뻐하는 모습을 찍자 해가지고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된 콘텐츠가 도와줘요 종기쌤이에요. 요요를 배우고 싶은데 멀어서 못 오거나 어떤 특정한 기술이 막히는데 이제 학원을 가지 못해서 못 오시는 경우 그때 이제 만약에 뭐 부산이라든지 좀 먼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제가 1대1로 알려줘가지고
변화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갔어요.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서 내일 친구를 이제 처음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를 가르침으로써 기뻐하는 거를 증명하는 걸 계속 올리고, 매주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증명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좋은 의도로 성인을 기쁘게 하건 아이들을 기쁘게 하건,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값어치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브랜드 방향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딱 듣고 키덜트가 생각났어요. 그렇죠. 예. 어른들도 저희 거를 체험해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를 계속 제가 증명을 해 나간다면 저희는 더 이상 요요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회사가 되는 거죠. 수단이 요요가 되는 거고. 그 작년에 이런 고민도 하나 있으셨었거든요. 네. 어른들한테 어떻게 요요를 재밌게 갖고 놀게 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요요로 기쁨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네. 또 이제 올해 네. 들어본 이야기는 답을 찾으셨네요. 네. 네. 성인 수업도 사실은 이제 니즈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만 바글바글 하니까 못 오신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 타임만 네. 성인만 받는 수업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임에는 뭐 2명, 3분밖에 안 오시지만은 그래도 이게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도전은 해보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가 이제 네.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기쁨이네요. 기쁨이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사전 조사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장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하셨는데 다 일맥상통하게 네. 지금 기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필요한 걸 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제 우리 브랜드는 YJ 요요는 기쁨을 주는 브랜드고 그거에 대해서 요요는 어떻게 보면 매개체이자 수단이다 라는 말이 이제는 YJ 요요가 진짜 요요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나 이런 것들로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찾은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음. 손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기가. 레퍼런스가 없는 이 시장 안에서 이걸 찾아냈다는 건 정말 어마무시한 발전이자 발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크게 엎어졌기 때문에 이제 쌓아 나가는 거죠. 근데 전 아까 기쁨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궁금한 건 이 어른들이 오히려 그 옛날에 못했던 거에 대한 약간 맞아요. 그런 감정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잘 쓰시고 네. 특히 레고만 봐도 그렇거든요. 오히려 성인들 레고들이 되게 비싸요. 막 네. 미니카 이런 거 40만 원씩 하는데 품절이에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요도 저도 예전에 요요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기 네. 때문에 약간 남들 모르는 나만의 취미 같은 걸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네.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럼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궁금해져요. 3년, 5년, 10년까지는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좀 장기간의 미래를 그렸을 때 어떤 모습이시기를 바라는지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일단 네. 기쁨을 전하는 브랜드. 네네네. 그 기쁨을 전하는 브랜드로서의 미래는 좀 어떤 것들을 그려보시고 계신지. 목표나 포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종기님이 심사위원인 요요대회를 뭐 개최하겠다. 네.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려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사업 초창기 때 이걸 해야겠다 했던 거는 다 했으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내 모델도 만들어 봤고 선수 프로디싱도 다 해봤고 대회도 만들어 봤고. 근데 생각보다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는데 진정한 가치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네, 이 다음이 뭘지?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찾아가서 그 요요를 배울 기회가 없는 친구들한테 제가 1대1로 알려줘서 이 친구가 변하게 되는 과정을 찍는 게 이게 저는 앞으로 뭘 제가 쫓아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점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그려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최종 목적지를 이제 향해 가시는 전 느낌? 그럴 수 그것도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예전에 개발을 공부할 때 저희 개발 알려준 팀장님이 자기는 이거 좀만 더 하다가 섬에 들어가서 이제 섬에 있는 친구들한테 개발을 알려주겠다. 아, 그게 자기 기쁨이. 자기는 이제 할 만큼 개발도 연차도 많이 쌓여봤고 하고 싶은 서비스 다 해봤고 이제 섬 친구들의 개발 알려주면서 자기 여생을 마무리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던 분이 계신데 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이제 이룰 건 다 이뤄봤으니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기쁨을 찾아서 떠나겠다. 아, 왜냐면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는 저한테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눈여겨본 한국 선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선수를 위해서 이제 없는 자원 쪼개가지고 이제 일본 대회도 보내주고 뭐 숙소 비용 이런 거 다 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놨더니 이제 세계에서 다른 유명한 제작사가 더 큰 값어치를 제시를 해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큐베이팅을 다 했는데. 그죠.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서는 제 한계를 좀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잘하면은 그걸 해도 되는데 어중간하게 하니까 그 시간만 자꾸 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싫은 게 나는 얘가 좋은데 맨날 보낼 때마다 서로 사이 서먹해지고 그런 경우가 너무 자주 발생하니까 아, 그러면 이걸 좀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이 방향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기쁨만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모든 의도에. 그러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악에 바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마음 편할 길을 찾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근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요요를 진짜 소비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대회를 보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를 보죠. 그리고 정말 어린 친구들이 다 이 게임기만 가지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까? 이젠 오히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걸 저는 좀 보는 것 같아요. 요즘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럼 딱 이 시기에 맞춰서 뭔가 그분들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변화의 첫 단에 서주실 수 있는 분위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포인트 오브 뷰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문구 시장을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문구 시장이 다 이제 망해가는 이 상황에서 문구란 꼭 필기를 해야지만 쓰는 게 아니야. 라는 정확한 메시지와 함께 어떤 포인트 오브 뷰만의 자기네가 큐레이션하는 그 예쁜 제품, 디자인 제품들을 쭉 이제 가지고 와서 배치를 하고 감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층별로 다 그런 걸 셀렉해가지고 큐레이션해서 건물까지 만들어서 문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YJ 요요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하향 산업으로 보이는 완구 산업을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됐던 지점도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어떤 목표 자체를 가져야 하는가 고민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잘하는 건 이게 아니고 포기해서 이거는 이제 나에게 맞지 않는 분야일 수 있겠구나 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돌아갔던 것 같아서 그 고민되는 지점까지 이제 잘 들어봤는데 심지어 시행착오에서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는 막 들었어요. 인큐베이팅을 했는데 네. 더 큰 자본을 이길 수는 없었던 나에겐 그만한 자본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나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서 가장 크게 남는 큰 배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걸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론 같은 게 지금 계속 기억이 많이 났는데 마트 같은데 이제 공연을 하러 가면 네. 그 관계자분들이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네, 되게 귀찮아하고 그래서 제가 자전거 매대가 있었거든요. 막 몇십 대 되는 자전거 매대인데 여기서 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자전거 있는데? 치워서 해! 해갖고 자전거를 다 치우고 공연을 하고 근데 공연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무슨 평일 낮 시간대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당연하죠. 네. 없지. 근데 보내라 했다고 그 시간대 보낸 거예요. 그럼 뭐 해요, 제가 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러니까 좀 어려서, 막대요. 네, 막대한 그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때는. 그런 서름이 있고 나서 좀 내가
그 다음에는 이 서러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있었을까? 저는 그냥 꿋꿋이 그냥 나아가는 것 밖에서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거였고, 그리고 이제 내 공간이 없으니까 뭐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 공간을 좀 무리해서라도 내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한 게 그게 컸었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80평 사무실 빌려가지고 네. 어디예요? 그게 가락동, 그게 80평. 제가 본 거요? 네, 그게 80평. 아니, 사실 진짜 커요. 네. 진짜 커요. 왜냐면 3D 프린터만 해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 네. 안에. 왜냐면 저희 사무실 30평이 조금 안 되는데 네. 거의 2배는 넘는 거잖아요. 네. 그 서러움이 있으면서 그 사무실이 생겼군요. 나만의 네. 공간이라는. 아니, 근데 이거는 절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고, 나만의 네. 넓은 공간이죠. 네. 서러움이 아주 큰 거를 가지고 왔네요. 그러니까 뭘 열려고 하면 막 무슨 보안팀에서 달려오고 다른 상가에서 신고하고 막 이러니까 오로지 내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틀고 막 그래야 되니까. 맞아요. 정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거든요. 그 공연 관련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제 공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대출을 좀 무리하게 했죠. 보증금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전 종기님의 이야기를 항상 들으면 생각하는 건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겠다 혹은 나만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땐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앞을 막아설 거라는 어떤 상황이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막아섰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적당히 했으니까 약간 좀 쉬었다 가지 이렇기보다는 쉬었다 가긴 가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돌파할 태도가 언제나 항상 장착되어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나는 항상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자란 이미 어느 정도 배움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자분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고 다 부딪히면서 배우면서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태도가 정말 우리 너드 컨테이너를 누군가 듣는다면 이 듣는 분들이 대표자란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대단한 건 아니고 진짜 배우는 사람들이고 계속 배우면서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올해 목표 중 하나가 가족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걸 안정적으로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그 구조적으로 좀 어떤 걸 이번 해에 갖추고 싶은지, 그 불안정하지 않게 수익 구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수익 구조가 방금 말씀하신 프로젝트와도 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매출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좀 더 잘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고, 수익 구조도 계속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그런 아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품은 무조건 비싼 공장에서 비싸게 만들고 완벽하게 내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아집이 있었는데, 회계학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 제가 최근에 또 알게 됐어요. 맞아요. 네, 제품이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고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마진을 최대한 많이 남기면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만의 제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고집만으로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건 극소수인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그러니까 직원들도 피해보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20살 때 찾지 못했던 그 경영학을 이제서야 그때 안 한 걸 이제 지금 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 네. 고집은 100인데 네네네. 그 100을 다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안 되고 또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을 찾는 시점이 지금 기점이라나요? 그러니까 되게 네. 쉽지 않아요, 진짜. 한 번은 그때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고 코로나도 있었는데 그 버티는 게 사실은 그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직원들이 이제 좀 오래된 직원도 꽤 있어요. 한 5년 된 분도 계시고 한 3년 된 분도 계시고. 근데 그들은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리거든요.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남아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함부로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혹시 직원들한테도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기쁨일까요? 직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요? 뭐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해서
한 몸과 같이는 절대 할 수 없고 스스로 책임을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됐을 때만 그때는 감사한 거다. 그냥 그 생각이에요. 그 시간이 그냥 아깝지 않게 조금 보람되게 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무경력이라고 하죠. 그렇게만 되지 않게끔. 왜냐면 성우님도 되게 그 대표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항상 느끼세요. 말씀 항상 나눠보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각과 뭐 그런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서.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끝에 이제 인터뷰의 끄트머리에 와 있는데, 이제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제가 인터뷰 시작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CEO분들, 세상을 바꾸는 괴짜분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하는 곳인데요. 단순히 너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와 함께 대표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대표자분들과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특별한 주제가 혹시 있으시거나 한지 궁금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근데 다 생각하는 고민 지점은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그만큼의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실 거고 뭐 저도 다 그분들보다 오히려 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비슷한 지점에서 고민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냥 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들 좀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자리가 이제 그게 무너지고 올라가고 이게 진짜 반복이거든요. 하루에 정말 매출 뜨는 거 그거 보고 잠을 못 자요, 진짜. 어떤 날은 기분 너무 좋아갖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시켰는데 어떤 날은 뭐 그거보다 뭐 5분의 1도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감정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엄청 치거든요. 또 저 무슨 그 큰 유통 회사가 있어요. 게임 유통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매각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매각 제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그때부터 심장이 떨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매장 쓱 보더니 아이 뭐 팔 게 없네 이렇게 가버리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대표님들이 회복력을 빨리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좀 힐링 받는. 그분들의 마음만 그분들이 알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너드 컨테이너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너드 컨테이너 같은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좀 선호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의 그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해서. 왜 괴짜로 선택이 되어서 이 한 자리에 모여 있고 그리고 다들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괴짜인 직업을 했고 그 공감 가는 지점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러면은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 공감되는 게 풀린다면 그냥 그것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 지금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제. 다행입니다. 어떤 주제로 딱 단어로 해가지고 모임을 매달 만들던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들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이걸 모든 직원과 모든 친구가 다 나누지는 못해요. 근데 친구들이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자들끼리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말할 데가 없으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그래서 거기 와서 주간 회의 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형태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왔어요. 마지막은요. 그래도 이렇게 성우님이 항상 멋있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네. 제가 드린 마지막 질문은 꿈을 꾸던 사람이 이제 꿈을 이루고 있고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려고 한다 라는 이제 말을 붙이고 저희가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에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기님의 컨테이너에 종기님을 위한 걸 어떤 걸 담고 싶은지 혹은 이걸 담았을 때 누군가 컨테이너를 볼 거잖아요. 이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종기님과 이거 종기님의 컨테이너를 봤을 때 본 사람에게 전달하고 메시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기쁨을 전달한다. 미래에 내가 이 컨테이너를 봤을 때 그게 맞았네? 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랑 비슷한 고민의 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거 새겨 듣지 마시고요. 구렁텅이로 그냥 몰아 넣으세요. 그냥 대출 세게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갚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거든요. 채찍을 아주 세게 때려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은 그랬던 거였는데 이게 절대 답은 될 수가 없고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 성향은 그렇게 저를 몰아놓지 않고 결핍이 없었다면 이거 다 못했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배수진을 쳐라. 그쵸. 도망 못 가게. 일단 이걸 다 해결할 때까지는 도망 못 갈 상황을 만들면 엄청난 게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성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전 공감이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엔잡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을 회사 다니면서도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 약간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캐시카우가 되면 약간 사람들이 느슨해져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뺄 수 없는 돈, 그러니까 빼질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도 못 들어본 비트코인에 넣어놓고 빼지도 못하게 둔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진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사람은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박할 때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이 작은 산업을 그 앞단에서 가장 멋있게 이끌어가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기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카메라 한번 보시고 슬레이트 네.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미 여행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끝에 이제 다다른 결론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만들면 다시 영상에 대한 열의가 살아나지 않을까. 팟캐스트를 전문적으로 좀 만드는 스튜디오가 현재 한국에 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작을 해보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